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열심히 일하며 받고 있는 월급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제가 많은 고객 상담과 후배 직원들에게 얘기할 때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머니 라이프스타일 고민 해결 뭐라고 해요 MC 김혜진입니다. 금린이들의 금융, 재테크 관련 고민부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고민까지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해결해주는 뭐라고 해. 오늘의 라이프스타일 주제는 2030 세대의 새로운 아웃도어 문화 등산입니다. 혹시 취미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금린이들의 취미 역시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세대별로 선호하는 취미도 다르겠죠? 그렇다면 등산은 어느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일 것 같으세요? 네, 여태 등산은 40대 이상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로 젊은 세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취미생활로 느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2030 세대에서도 등산이 새로운 취미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헬스나 영화 관람 등의 실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산이 그 대체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또 SNS를 통해 산정상에서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존재감을 뽐낼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등산이 청년 세대의 새로운 아웃도어 문화가 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2030의 등산 열풍, 아무리 특별한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취미라지만 그렇다고 준비 없이 무작정 산에 올라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을지 등산과 관련한 꿀팁을 전수해 주실 유튜브 산속의 백만송이의 크리에이터 백송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산속의 백만송이를 운영하고 있는 백송이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등산이 최근 2030 세대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야외 활동으로 눈을 돌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등산을 새로운 취미로 가지게 되면 건강도 챙길 뿐만 아니라 성취감도 느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들의 큰 관심을 받는 만큼 등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말씀해주시는 꿀팁을 듣고 주말에 등산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번에는 재테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로 2030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청년 재테크 그리고 청년부터 시작해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뭐라고 해를 찾아주셨습니다. SC제일은행 김미숙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린이 여러분. SC제일은행 김미숙 부장입니다. 이제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열심히 일하며 받고 있는 월급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모아만 두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또 아무 곳에나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사회초년생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재테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등산이 뽑혔는데요.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산이 많기도 하고 또 진입장벽이 낮은 취미 중에 하나라서 숙련자부터 초보자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취미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등산 장비 또한 매우 다양하고 등산을 즐기는 방법 또한 다양해서 정말 질리지 않는 취미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단순히 걸을 때보다 이렇게 불규칙한 지면을 등산하면서 오를 때 운동 효과가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마땅한 취미 활동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등산에 관심을 가져서 동네 뒷산부터 한번 올라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근데 초보자분들은 너무 늦은 야간이나 너무 추운 날씨는 피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등산을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등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2030 세대에서도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Q&A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청년 재테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김미숙 부장님, 사회초년생들이 할 수 있는 청년 재테크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재테크라고 하면 은퇴할 때쯤 큰 자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우려와는 달리 2030 세대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효율이 높은 청년 재테크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재테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잠시 후 Q&A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등산과 관련한 SC 제일은행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보 산린이가 챙겨야 할 필수품 알려주세요. 등산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송이님, 등산을 하기 위해 어떤 물건들을 챙기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등산화예요. 산은 아무리 해발 고도가 낮은 동네 뒷산이라고 하더라도 암벽이 있거나 잔돌이 많아서 위험한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등산화를 신어야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가 있어요. 등산화는 크게 접지력, 발목 보호, 발 보호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접지력이 좋아서 신발이 바닥에 딱 안정하게 밀착해서 산행을 한다면 하산 시에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고, 발목 보호가 잘 된다면 잔돌에서 삐끗해도 넘어지지 않고 발목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등산화를 보면 이렇게 앞코, 뒷코가 굉장히 단단해서 보통 운동화랑 다른데요. 이렇게 된 경우 바위와 마찰이 생겨도 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등산화 말고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비가 있을까요? 등산화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등산 스틱이에요. 보통 등산이 무조건 무릎에 안 좋다라고 단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등산 스틱을 사용하고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천천히 산행을 한다면 충분히 무릎에 부담이 없이 산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산 스틱은 쉽게 생각해서 다리가 4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산할 때 보통 다리에만 하중이 쏠려서 하체의 부담이 굉장히 심한데, 이렇게 등산 스틱을 사용해서 무게를 분산하다 보면 하체에만 쏠리는 힘을 상체에도 분산해서 안정적으로 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산할 때는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균형을 맞춰서 더 편안한 산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없으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초보 산린이 여러분, 송이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등산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보자가 하기 좋은 등산 코스 선택 기준이 있나요? 사실 산의 정상은 산의 가장 높은 부분일 뿐이지 우리가 달성하고 정복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늘 자신의 체력에 맞게 산행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돌아오는 산행 습관을 처음부터 가진다면 어떤 산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코스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언급했던 등산화, 등산 스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코스, 같은 경사라도 등산화, 등산 스틱의 유무에 따라서 훨씬 수월하게 산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접지력이 좋지 않은 운동화를 신고 산행을 하면 미끄러지듯이 하산을 해야 되고, 그럼 온몸에 긴장이 들고 또 그만큼 그게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등산화, 좋은 스틱을 사용하고 절대 무리하지 않게 산행하기, 이것만 생각하시면 초보자라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산행할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들의 등산 코스 선택과 관련한 꿀팁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등산할 때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일단 등산로로 지정된 곳만 지켜도 굉장히 많은 확률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등산로를 이탈해서 막 새로운 길을 창조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조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도 내 위치를 알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도시에서는 이렇게 건물이나 주소로 내 위치를 알릴 수 있는데 산에서는 특정 위치를 알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산행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내가 있는 위치를 알리는 알림판이나 기둥, 이정표 등이 있어요. 위급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주변에 위치 표지판을 찾아서 119에 전화를 해서 무슨 산, 무슨 번 지점에 몇 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알리면 돼요. 하지만 이런 이정표는 또 등산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정된 길로 안전하게 등산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에 도움되는 어플 같은 것도 잘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요즘은 내가 온 경로를 알려주는 어플이나 GPS 기반으로 기록이 남는 그런 스포츠 시계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렇게 어플이나 시계를 사용해서 내가 오른 길을 경로를 기록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길을 잃었을 때 이렇게 경로를 보고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혹은 시그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산에서 리본 달린 거 본 적 있으실까요? 그쵸? 맞아요. 무슨 산악회 써 있는 그거를 네. 시그널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산악회에서 헷갈리는 길목에 이런 시그널을 걸어놔서 이정표가 없고 길이 헷갈리면 그런 시그널을 따라가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사고 예방에 관련해서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산행사고는 방심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조금 힘들어도 인증을 하겠다는 목표나 정상을 꼭 가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무리해서 산행을 하거나 산에서 날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산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따뜻한 곳이지만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늘 안전에 유의해서 산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안전한 등산을 위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이님과 함께한 등산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꿀팁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재테크와 관련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들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청년 재테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테크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면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많이 저축할 수 있고 또 큰 부를 이루는데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해봐야 되겠죠? 빨리 도달할 수 있고 이뤄냈다는 성공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계획이나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겠어요. 너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빨리 지칠 수 있고 쉽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투자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여 조금씩 늘려가길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갑자기 자금 계획이 바뀌어 해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상실감은 물론 손해를 보고 해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재테크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이 레버리지와 복리가 되어 내가 목표한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인 만큼 은행 자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테크가 처음이라면 정말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초기에 재테크할 때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수입이 처음 생긴 사회초년생의 경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축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소비를 관리하는 법인데요. 아무리 수익이 높은 상품이다 하더라도 원금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껴 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내 고정 비용과 비고정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월 얼마씩 저축을 해야 종잣돈이 마련되는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 저축뿐만 아니라 소비 관련을 통해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면은 금액별로 사용 용도에 따라 계획한 시점에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테크를 시작합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은 생활비 통장으로,
금리보다는 수수료 면제 등 나에게 맞는 혜택에 초점을 맞춰서 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축 상품은 자금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3년, 7년, 10년 등의 기간을 나눠서 불입을 권장해 드립니다. 1년이나 3년 뒤에 목돈을 마련하고 자금 계획이 바뀌면 그 돈을 다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리하게 장기 상품에 자금을 크게 넣기보다는 단기 상품에 자금 비중을 크게 두고 계획에 맞춰 조절해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투자 상품의 경우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나뉘겠지만 적금, 펀드, ETF, 주식 등 본인의 성향에 따라 기간에 맞는 상품을 적절히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축 기간에 따른 재테크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1년은 일반적으로 적금을 안내해 드린 편입니다. 투자 상품을 운용하기에는 기간이 짧아서 수익보다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에서 7년 사이 운용은 투자 상품을 권장해 드립니다. 적립식 펀드 및 ETF 상품 등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상품 내에도 주식, 채권, 대안투자 등 여러 개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3개에서 5개 상품으로 나눠서 분산 투자를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은 말 그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현행 세법상 10년 장기 투자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노후자금 활용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비과세 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간에 따른 다양한 재테크를 잘 활용해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시기에 어떤 재테크를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재테크 투자, 재산 증식 같은 개념들은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또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투자 타이밍인지에 대해 갑론을박도 존재합니다. 부장님께서는 언제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많은 어지러운 뉴스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출 등 정치적인 내용, 물가가 올라간다고 우려하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지요. 글로벌로 보면 잘 아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예고,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많은 일들이 글로벌,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월급에 또 나의 생활에 전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와 같은 자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닌 나의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인지 등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융 경험에 따르면 항상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난 이후 좋은 일들이 있었지요. 따라서 2가지 관점에서 투자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많은 투자 자산들이 싼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누구도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2번째 이유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갓 직장에 들어간 청년 재테크 방법이 궁금해요. 우선 종잣돈을 모아야 할까요? 아니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까요? 제가 많은 고객 상담과 후배 직원들에게 얘기할 때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릴게요. 바로 적립식 형태의 투자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적립식 방법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적금을 생각에 떠올리실 겁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쌓아간다는 의미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저와 같이 자산 관리를 하는 분들이 떠올리는 적립식 방법은 그 대상이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 상품입니다. 근데 투자 상품들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는 편이잖아요. 투자 상품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한순간에 큰 수익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관리해 목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면 10%의 손절도 생각하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 상품일수록 단기보다는 장기 운용에 무게를 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원자재, 리츠 등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일수록 단기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자산에 매월 분할식 접근으로 목표 수익을 관리하여 운용했으면 합니다. 투자는 한 종목보다는 섹터, 그리고 섹터에 따른 지역 등의 분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곳에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거둘 수 있는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금씩 투자를 시작하면서 상품 및 시장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이님과 김미숙 부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집 근처 인왕산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송이님께서 주신 꿀팁, 등산화와 등산 스틱을 구입해가지고 정상에 올라 두 분께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직업 특성상 수입이 불안정해서 항상 투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적립식 투자 방법 바로 도전해 보려고 해요. 네, 지금 즉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도 두 분 덕분에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금융, 재테크,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SC제일은행 SNS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을 남겨주세요. 고민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SC제일은행 문을 두드려주세요. SC제일은행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안녕!